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4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세 또 새해가 찾아오겠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휴전처럼 오늘은 숨가빴던 2024년을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프랑스, 브라질, 네팔에서 오신 제 한 외국인 세 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세계 그리고 각 나라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아듀, 차오, 나마스테 2024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지구촌 대표 이야기꾼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계는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글로벌 이슈 문화초대석에서 그야말로 남다른 입담을 보여주신 분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모셨는데요. 자, 각자 저희가 인사 나눌 때 모국어로 이 크리스마스 인사 또 함께 해주시면 또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서요. 먼저 프랑스에서 오신 엘로디 씨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Bonjour à tous. Joyeux Noël. 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다음은 브라질에서 오신 카를로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호호호. Feliz Natal.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 네, 산타 할아버지 옷을 벗고 왔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팔에서 오셨습니다. 술잔 안녕하세요. 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고 데레데레 수박가마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도 알아듣겠네요. 메리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네. 있으니까. 어차피 영어도 이제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에 수박가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들으니까 또 세계 여행 온 것 같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만큼 각자 고향에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엘로디 프랑스는 최대의 명절 아닌가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제일 큰 명절이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기도 해요. 표정이 그래서 아주 밝으세요.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네. 사실 프랑스에서 기독교 아니더라도 그렇죠. 크리스마스 챙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만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부분 커플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프랑스에서 무조건 그리고 대부분 그 가족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보통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24일, 25일, 26일까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족들 만나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통 한 3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저는 이거 편견이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뭐 먹어요? 비싼 거. 소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카비아도 먹기도 하고, 럽스터랑 크레이피쉬, 무조건 샴페인도 있어야 돼요. 샴페인 없이 크리스마스 아니거든요. 샴페인도 비싸잖아요. 거의 나오는 프랑스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맛있는 음식 놓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맞아요. 우리 보통은 샴페인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 요리 있어요. 이 코스 요리 때 전복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복은 되게 귀한 것인데 크리스마스 때쯤 브르타뉴 지역 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볼 수 있고 그리고 디저트까지 우리 부슈 드 노엘 그 나무 정답인데 그거 크리스마스 대표 디저트예요. 근데 보통은
디저트 가기 전부터 이미 배불러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냥 테이블 안 나가요. 계속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소화제 술 시키면서 그다음에 또 디저트까지 먹어요. 근데 보통 12시까지 가요. 수잔이 하고 싶은 얘기도 왠지 있어요. 오늘 엘로디가 되게 무슨 크리스마스에 무슨 남자친구라도 선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오늘 톤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지 이거? 저희가 오늘 그냥 저희를 그냥 불렀나? 그냥 멜로디 스페셜을 해야 되나? 구경하러 왔나? 여러분 싶었어요. 저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맞아요. 네네. 보통 이럴 때 모르는 사람이라도 12월 초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조이 노엘 서로 끼리 이렇게 인사 나눠주니까 너무 기분 뭔가 좀 좋아지고 들뜬 분위기. 분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고 또 보통은 뭐 선물도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선물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10월 때부터 어떤 선물 누구한테 할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돈보다 의미 있는 선물들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선물 찾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 사람들이 보정은 찢어질 때 그 표정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른들도 다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선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풍경도 장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브라질 궁금합니다. 이제 남반구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풍경 어떨까요? 그거 바로 브라질 크리스마스 매력이에요. 네.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만바지 입고 있어요. 만팔이랑 만바지. 그리고 해수욕장도 가요. 거기서 뭐 이렇게 어린이들 좀 도와주면서 그런 활동하는 산타 할아버지도 있는데. 삼바 주시고 막 이런 거. 삼바도 주시고 뭐 완전 삼바 산타 할아버지죠. 그러면 뭐 타고 가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어떤 거요? 어떤 거 타고 가요? 뭘 타고 가요? 썰매는 안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뭐 눈이 없으니까. 수영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네, 서핑할 수도 있고. 튜브에서 이렇게 서프보드 그런 것도 아주 타고. 이색적인 풍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이렇게 자주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크리스마스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명절이고,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그 한국 사람들한테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이렇게 1년 만에 뭐 가족을 다 다시 만나고. 그리고 뭐 너무 좋은데 근데 가끔 그때도 불편한 질문이 나와요. 결혼이 그래요? 언제 하느냐. 우리나라 추석 명절 때처럼. 똑같대요. 똑같대요. 예. 가족들이 모이면 안 되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너무 뭐 좋고 그런 명절이 있기는 하는데 1년 만에 뭐 오랜만에 가족이 많으니까 반가우니까. 그렇죠. 반가우니까 다들 그런 질문 많이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결혼을 취하는 척 해야 돼요. 취하는 척 하면은 질문 안 근데 와요. 그거 있어요. 이제는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 뒤에 이제 아이 수잔이 또 요즘에 느끼고 계시는 마찬가지예요. 네, 카를로스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뭐 우리 첫째를 누나들, 낳으면 둘째 언제 낳니?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이미 복이 있는데 저 이런 질문 안 받아요. 자, 그러면 브라질에서 크리스마스 음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은 뭐 비슷비슷하나요? 사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없기는 없는데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르투갈 우리 어머님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시고 브라질로 오셨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요리를 많이 해요. 대구 요리, 대구 생선, 그 생선하고 또 하바나다라는 그 포르투갈식 그 프렌치 토스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바게트로 만드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서 흔하게 먹는데 하바나다. 뭐, 그렇죠. 근데 보통 브라질 가족들이 뭐 칠면조 구이 또 칠면조 너무 비싸면은 그냥 닭구이 이렇게 닭 로스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샴페인 비싸니까 우리 이렇게 시드르 뭐라고 하죠? 뭐 시드르 사과로 사과로 만드는 그런 샴페인 있어요. 간단한 거. 네, 그거는 뭐 1,000-2,000원밖에 안 되니까 브라질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기에 해수욕장을 가면은 그런 병이 많아요. 녹색병. 소주병 똑같은 색깔인데 그거는 비슷해요. 그 모습이 좀 비슷해요. 사람들 그거 마시면서 이렇게 신어요. 이 시기만 마시는 그런 술이에요. 뭐 술 종류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다들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네팔은 일단 국교가 힌두교였었고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는지. 솔직히 2007년, 8년도에는 이제 우리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이제 다 소수민족들도 이제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뭐 힌두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가 이제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는 휴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그냥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또 이제 뺐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네팔 안에만 봐도 굉장히 휴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쉬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쉬는 게 좀 그렇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을 안 한 것 같아. 많이 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의 그런 축제들도 조금씩 이게 커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종교가 기독교일 경우에는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쉴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거고 믿는다 하면은 회사에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날은 쉴 수 있는 거고 24일, 25일. 공휴일은 아니고. 공휴일은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가 그런 들어가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는 없죠.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원래 네팔은 좀 많이 쉬거든요. 근데 이제 공휴일로는 좀 이렇게 지정되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럼 네팔의 최대 명절은 언제예요? 우리는 10월 달에 그 나샤이라고 하는데 추석이랑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저희 때는 한 달 쉬었거든요. 한 달이요? 갑시다. 와. 그래서 차원이 다르군요. 그래서 외교관들도 네팔을 좋아합니다. 많이 쉬기 때문에. 한 달을 쉬시니까. 맞아요. 그 대사관에 있었을 때 이거 한번 알아봤어요. 아시아에서 공휴일 제일 많은 브라질 대사관. 바로 카트만두에 있어요. 네팔 수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50대, 60대, 70대는 이제 많은 그런 서양 분들이 오셔서 이제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하면서 뭐 같이 이제 트레킹 하시고 그러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한 달 살기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품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팔에서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선물 주고 받고 하고 뭐 이제 맛있는 거를 먹고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조금 더 뭐 밴드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요? 이제 길거리 연주 같은 것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송년 특집으로 오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지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더 한국인 같으신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뉴스 가운데 각각 어떤 뉴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까를로스 씨. 네, 아무래도, 우리 12월에 다들 깜짝 놀게 하는 그 뉴스, 그 한국 비상계원 선포. 그때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갖게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인데도 계속 전화 오고, 계속 연락 오고, 뭐 상황이 어떠는지 또 뭐 괜찮은지. 특히 한국 방문할 예정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클라이언트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표 취소해야 되냐, 뭐 미뤄야 되냐. 그렇죠.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제가 하고 싶지 않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네,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이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뭐 한번 뭐 인터뷰하고 좀 글 쓰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브라질 뉴스랑 좀 이야기하고 안심 좀 시키고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뭐 상황이 뭐 좀만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상황 안에서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바로 제가 브라질 제일 큰 신문에서 그 글 하나 썼어요. 칼럼 쓰셨어요? 포르투갈어로. 한국어로 칼럼 많이 썼는데 포르투갈어로 칼럼 쓰는 거 처음이었어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완전히 어려웠어요. 칼럼은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칼럼이 이렇게 쓰면서 어떤 내용 쓰셨는지 궁금해요. 그 칼럼 쓰면서 일단 한국 이렇게 시위할 때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축제 같은 그 분위기. 그렇죠. 그거 제 목표였어요. 여기는 응원봉 그렇죠. 뭐 찬성 반대 그런 거 떠나서.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도 그 즐기는 모습도 그 키팔에서 쓰는 뭐 좀 재미있는 그 뭐 협회 이름 그런 것도 같이 뭐 설명하고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그 시위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취재하면서 거기 안에서는 삼바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삼바, 브라질 삼바. 진짜요. 삼바 회인가요? 삼바 시위, 삼바 협회 아마도 그런 거. 각종 협회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다 있었어요. 삼바 협회까지. 삼바 협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치면서 뭐 브라질 뭐 노래 좀 그 스타일도 하고 가사 없어도
그 악기만 이렇게 치는데도 되게 브라질어 느낌? 뭐 고향에 그런 느낌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상도 찍고 글도 이렇게 썼는데 와우 화제됐어요 브라질에서. 댓글도 많이 달렸겠는데요? 댓글 많이 달렸죠. 뭐 브라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이게 무슨 신이야 이거 무슨 축제인 것 같아요. 시위가 축제 같다. 그렇죠. 삼바 축제도 있고 뭐 다른 뭐 K-pop 노래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브라질 시위 이렇게 뭐 나는 한국으로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약간 우리 민주주의 축제 민주주의 이렇게 큰 파티 그거는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브라질 독자들한테. 네네 이번에 아주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안전하다 이런 걸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하죠. 뭐 클라이언트들이 취소하면 어떡해요. 사업도 그런 좀 걱정이 되셨지만 수잔이나 엘로디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수잔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영화 속에만 봤던 거를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뉴스가 뜨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계속 막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랬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들이 조금 걱정을 했죠.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저희는 뭐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살고 있는 뭐 좀 이렇게 외국인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될지 상황. 그렇죠. 너가 안전하니가 이제 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엘로디 씨는. 사실은 시차 덕분에 조금 미리 알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미리 전화해서 뭐 조금 이따 막 뉴스에 그거 볼 건데 지금은 서울 거리에서 전차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알겠다 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혹시나 뭐 가방 하나 준비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다. 뭐 어차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뭐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 데모도 많이 하고 반응적인 그렇죠. 시민들인데 솔직히 한국에서 이런 상황 있을 때마다 조금 배웠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조금 배워서 좀 평화스럽게 데모하면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번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많이 배우면서 레슨 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엘로디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좀 잊지 말아야겠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상향 같기도 하지만 세계 평화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2024년에 또 지구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전쟁들이 너무 많이 터졌다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쟁 자체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뭐 어른으로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 목숨을 보호하지 못하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5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 해결법은 많이 없어서 그래도 평화스럽게라도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쟁 상황이 되면 일단은 어린이들이 너무나 큰 희생 또 고통을 받기 때문에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글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잔이는 카를로스도 이런 전쟁 소식 그러면 또 많은 생각 드시겠죠? 뭐 평화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좀 다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끄럽죠. 뭐 어떻게 보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태어났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뭐 그분이 진짜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실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그렇죠. 예, 전쟁이 끝나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안정이 내년에는 꼭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수자는 어떠세요?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 생각나시는 게 혹시 뭐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정치적이나 뭐 경쟁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이제 다르게 봤던 뉴스 중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핫했잖아요. 뭐 맞아요. 대선부터 해서 네네네네. 그때 뭐 월드 시리즈부터 해서 그렇죠. 뭐 빠질 틈이 없었던 것 같은데 1년 내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라스 투어라고 하면서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스태프들에게 1억 9,700만 달러? 거의 2,600억 가까이 그런 돈을 보너스로 이제 나눠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크 이고 싶다. 이력서 같이 보내볼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솔직히 뭐 12월 달 되면은 그래도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도 가면은 너무 와 감동적이고 막 그 라이트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러는데 근데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그 스타한테만 집중해서 그냥 맞습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서는 저희도 이런 보너스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그 스타를 빛내기 위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랑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액수는 그렇죠. 액수이지만 그래도 이 콘서트 자체가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자체가 또 제가 가면서 이제 돈 주면서 티켓을 사고 제 돈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이거를 좀 이제 뽑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로도 뽑아주셨어요.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저희가 세 분께 캐롤 좀 듣고 싶은 거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엘로디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곡을 프티 파파 노엘이에요. 프티는 작다라는 뜻인데 파파노엘은 산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노래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이 노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가사들 중에 그 산타 할아버지 방문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린이가 뭐 몸 잘 챙기라고 하면서 뭐 밖에 추우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또 쿠키랑 우유 준비했고 또 자기 주문한 구두 자기 원하는 선물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비는 어린인데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선택했어요. 한 소절 잠깐만. 아기 때부터 부르신 노래니까 익숙하시잖아요. 잠깐만 들려주시면. Petit Papa Noël, quand tu descendras du ciel, avec tes jouets par milliers, n'oublie pas mes petits souliers. 네, 동심으로 돌아가신 그런 부끄러웠어요. 네, 이 곡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엘로디가 방금 들려드린 추천 프랑스 캐롤입니다. 뿌띠 빠빠노엘 함께 듣겠습니다. La neige étend son manteau blanc et les yeux levés vers le ciel. À genoux les petits enfants, avant de fermer les paupières, font une dernière prière. Dis maman Noël, quand tu descendras du ciel, avec des jouets par milliers, n'oublie pas mon petit soulier. Mais avant de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크리스마스 맞아서 송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듀, 차오, 나마스테 2024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올 한 해 동안 이 세 분의 고국이죠. 프랑스, 브라질, 네팔에서 어떤 일들이 화제가 됐는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잔이 네팔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였나요? 그 네팔에서는 그 스포츠들 중에서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야구 비슷한 거죠. 야구랑 비슷한 건데요. 조금 더 달라요. 이제 개념이 조금 다르고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룰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옛날 경기는 뭐 한 3일, 5일 하는 경기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줄여서 이거를 뭐 하루에 딱 이렇게 2경기씩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T20라고 해서 요즘 이제 그 네팔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네팔에서는 이제 크리켓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한 달 동안 축제처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거의 네. 뭐 만장의 티켓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팔은 아직은 그런 도상개발 국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그런 이렇게 좀 희망들이 조금 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NPL이라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는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전 세계에서 좀 선수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 NPL을 이제 즐기고 또 홍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NPL이 이제 네팔 프리미어리그 크리켓. 네, 네팔 프리미어리그 크리켓입니다. 네. 예. 네. 이게 네팔에서 인기가 크리켓이 워낙 굉장히 네. 많은가 봐요. 예전에는 이제 축구라든지 이렇게 배구가 네, 이제 네, 네. 거의 뭐 국민 스포츠처럼 그렇죠.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크리켓으로 이제 변하면서 굉장히 많아졌죠. 네, 인도랑도 이제 좀 우리는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인도에서는 네. 예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이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래가 돼서 네팔까지 와서 지금 네팔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이제 안 보이시니까 지금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야구처럼 거의 야구랑 비슷하다고 외관은 하면 비슷한데 이제 네. 규칙이나 이런 규칙이나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다르고 뭐 이렇게 경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진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방망이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다르고 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공은 손으로 잡아야죠. 공은 다 손으로. 비슷하게. 베이스볼은 이제 글로브를 잡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글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요. 뒤에 이제 그 한 명 포수랑 비슷한 사람들이 네네네. 있는데 그분만 이제 글로브를 끼고 할 수 있는 거고 맨손으로. 다른 분들은 다 맨손으로 합니다. 아프겠다. 아프긴 합니다. 진짜 공이 똑같이 그 야구공처럼 엄청 딱딱해요. 그거보다 한 2배 딱딱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맨손으로 잡는다고요? 맨손으로 다 잡아요. 네. 그거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텐데. 요즘 한국에도 그런 협회가 생겼다고 지금 이제 계속 그렇군요.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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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프랑스나 브라질은 축구가 아무래도 두 국가 네. 모두 축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축구 얘기해야 되죠. 잠깐만 해볼까요? 길어지지 않게? 잠깐만.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그냥 예. 제가 2014년 최고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우리 축구팀이 브라질 대회 29년 만에 우승했어요. 그리고 2014년을 찍어서 그렇죠. 기억하시는 남미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예, 우리 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와, 너무 행복해요. 이제 2014년 카나다 돼요. 네. 우리 엘로디스 프랑스 우승한 그 해를 다 세보면 그것보다 아마 프랑스에서 제일 큰 사건 하나가 엠바페가 선사람아 그 나가서 이제 리알 마드리드 가는 게 제일 큰 사건 하나였는데 네. 거기 가면서 사실 자기 마켓 잡는 게 쉽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네.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굉장히 멋진 활약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기 증명을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이제는 앞으로 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것보다도 엘로디가 그 하고 있는 예능 프로에서는 챔피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2번 연속 우승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 매치까지 우승한 팀입니다. 네. 제 바로 옆에 MVP가 계셨는데. 월드클래스 피칭. 챔피언은 워터포그 응원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엘로디가 프랑스에서 올해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 꼽아 주신다면 어떤 뉴스일까요? 솔직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당연히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도 그렇네요. 여름에 그쵸. 파리 올림픽이 있었네요. 되게 프랑스적이고 반항적이고 맞아요. 자유롭고 프랑스 대표하고 상징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센강에서 이렇게 입장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올림픽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조금 더 큰 뉴스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제일 좋은 소식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였어요. 그렇죠. 네, 2019년에 4월 불 났었던 파리의 성지 노트르담 대성당이 옛 모습으로 이렇게 잊지 않고 불화해서 너무 기뻐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러시군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TV에서만 이 성지는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년 만에 재개하게 돼서 우리 대통령도 자기 약속은 지키고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보 1호죠. 남대문이 불에 탔을 때 그런 심정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노틀담 대성당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같은 성진이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곳에 있는 그렇죠. 계속 그냥 항상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성진인데 근데 그것보다 또 국적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피난소, 은신처 그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건물이라도 뭐 종교적인 건물이라도 사람은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랑스에서 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프랑스 파리를 가면 꼭 찾는 곳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다시 복원이 돼서 뭐 너무나 기쁩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가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새로워진 노틀담 대성당을 볼 수 있는 일이 어서 오기 어디가 금방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자, 네팔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름난 뭐 성지 명소 이런 곳. 네, 이런 노틀담 대성당 같은 곳. 우리는 뭐 명소이라고 하면은 또 자연이잖아요. 네팔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다 이제 신이 산이 신이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산에 대한 이제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야 되는 것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상업용 그런 헬기 같은 거를 이제 못 쓰게 한다. 이제 금지한다. 그런 비행을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근데 이제 민간 항공사에서는 이거 사업이고 저희는 사람을 거기 가야 되고 또는 뭐 물건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논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국립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우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저로서는 그냥, 헬기 왜 태우지? 안 가도 되는데, 지켰으면 하는데, 왜냐면 거기는 이제 뭐 산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동물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생태계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좀 민감한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문득 떠올랐던 건데 2015년도에 저희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 대지진 때는 정말로 저희가 잃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 오면서 저희도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면서 한국의 그런 기록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곳이 거기 있었던 건데 그냥 사진이라든지 영상까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세워졌는지 거기 안에 인프라들 어떻게 돼가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보면서도 또는 뭐 이제 다른 다국 쪽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좀 공식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이 역사를 또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브라질 올해 탑 뉴스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그 G20 정상회의는 브라질에서 많았잖아요.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많았는데 그런 세계의 그 모든 그 G20 지도자들이 브라질에 이렇게 오셨고 그 리오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다양한 이슈 이렇게 논의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딱 브라질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약간 가난한 사람도 해서 그 최소 소득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럼 G20 안에서는 이렇게 합의하면서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만들 수 있게 합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고소득 그 납세자는 사실 우리 고소득 납세자는 세금이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많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거의 안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국가 같이 같은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G20에서는 그거는 합의했어요. 그럼 앞으로 고소득 납세자는 제대로 세금 내고 있는지 이렇게 탈세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두 이슈가 브라질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올해만에는 브라질이 그냥 세계 중심이 서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올림픽 후에는 거의 8년 만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고국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네팔의 수잔, 프랑스 엘로디, 브라질 카를로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네팔, 프랑스, 브라질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또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수잔이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이야기? 이제 네팔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찾는 그런 나라 중 하나잖아요. 트레킹에 완전 그죠. 명장소잖아요. 에베레스트, 뭐 안나푸르나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인기 많은 것만 이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버 투리즘 또는 이렇게 산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 정도로 이게 사진만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아픈 그런 시절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은 진짜 이 자연 환경 모두가 다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산이라는 자체가 제일로 높고 우리 머리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뭐 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도전하러 간다. 나는 뭐를 이제 이루려고 한다. 뭐 그런 전복을 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
산소 탱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이제 쓰레기들 그냥 이제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죠. 그렇죠. 흔적을 남기고 이제 도전을 하고 다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너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헬기를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입장료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좀 높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기는 했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다시 같이 동행하는 가이드들의 그 일당은 왜 안 올려주고 이것만 올려주시나 하면서 또 다른 식으로 또 이제 번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지금은 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저도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설산인데 이제는 달라지는군요. 살짝 이렇게 까맣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산인지 이제는 그냥 바위산인지 빙하인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네팔에 우리는 설산의 그런 국가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분명히 네팔 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확실하죠. 근데 이제 오염되고 있다. 맞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 엘로디는 아까 오버투어리즘 수잔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특히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1위인데요. 뭐 아까 우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큰 토론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유료로 5유로 받고 뭐 거의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받고 입장료 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가 종교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유료거든요. 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가 큰 토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노틀담 대성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또 어차피 관광객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제가 교회 가서 돈 안 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기부로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들어갈 때는 2유로, 1유로 뭐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료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작은 마을들이 이평화 때문에 이평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더 이상 오버투리즘 때문에 뭐 별 의미 있을까 싶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뭐 이슈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소식을 한 가지 더 보면 정치 불안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사실 꺼내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뭐 프랑스 뭐 정치가 불안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거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막 술 내놓고 그러네요. 불안하고. 솔직히 항상 불안했어요. 요즘도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을 일어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군요. 혁명의 나라 프랑스. 아직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싫어서 이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 같아서 뭐 아직까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프랑스에서 2주 전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네팔처럼 프랑스 역시 역사에서 꼽을 정도로 제일 큰 자연의 재해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마요트라는 프랑스 해외 지역에서 뭐 지난 12월 14일에 치도라는 태풍 때문에 재난을 당했어요. 마요트 섬은 아프리카 그 인도양에는 아프리카 남동부 코모르 제도의 일부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 중 하나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이 섬에 70% 이상 전파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며칠 전 생긴 비상 상태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 아직까지 저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설레도 되는지 행복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30년 그러니까요. 이상 사망했고 아직도 뭐 응급 환자들이. 네, 환자들 되게 많고 그때 피해가 너무나 컸군요. 18명 계시고 응급실에 네. 집도 많이 잃으시고 네, 집도 거의 다 잃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비행기 덕분에 응급 뭐 물이나 뭐 음식 조금 받을 수 있었지만 네. 이 대통령 때문에 또 뭐 상황은 네, 뭐 이렇죠. 주민들의 분노를 또 자극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식민지 아닌데 아직 식민지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도洋에 있는 영토가 프랑스한테 되게 좋아요. 프랑스가 뭐 바다에 있기 때문에 얻을 거 많아서 프랑스가 이런 뭐 영토들이 식민지 말고 이제 그냥 해외 지역으로 바꿨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 니들 프랑스라서 좋겠다. 프랑스 아니었으면 더 심할 텐데 그러면 먼저 가라. 이런 거의 욕했어요, 사실 대통령이. 근데 이런 태도 보여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실망스럽겠지. 그렇죠, 무시하고 좀 그런 마음 받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네. 엘로디 고향세가 많이 나겠네요. 그런 뉴스 보면. 그쵸. 사실은 우리 고향도 부모님 고향이 그 카리브에 있는 프랑스 섬인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 하나가 물이에요. 물이 자주 한 달 동안, 2달 동안 뭐 끊고 근데 그거 위해서 프랑스가 뭘 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만약에 파리였으면 2주일 만에 해결 방법 찾았을 텐데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때 이 세네강 안에 수용할 수 있게끔 몇 억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래 자기 시민들 위해서 그 노력을 못해서 많이 우선순위가 틀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분노가 좀 근데 진짜 이럴 때 더 이제 뚜껑이 열리는 이유가 하나 중에서 우리 고향이잖아요. 네. 저희가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혼자서도 이제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나라가 뭘 얻을 게 있을 때는 잘 챙기고 뭘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저희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투표했으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엘로디가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갑자기 이게 또 이제 짜증나요. 지금 화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아마 좀 내년에 답답하시죠? 우리 대통령한테 병지 하나 설 것 같아요, 사실은. 한 통을 많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고 몇통 좀 보내세요. 한 마리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각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급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올해 큰 홍수가 발생해서 저희도 맞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70년 만에 70년에 제일 큰 홍수였어요. 그리고 그 70년 전은 역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컸어요. 여기는 브라질 남부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홍수인데요.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도시예요. 14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인데 포르토알레그레라고 합니다. 그냥 도시 시내가 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뭐 사무실이나 뭐 시장 그런 그 인프라가 뿐만 아니라 경기장까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대한민국 여기 경기했잖아요. 알제리랑. 안타깝게도는 그때 5대2로 졌는데 근데 이 골 중에는 손흥민 하나 넣었으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이렇게 유니폼으로 첫 골이었어요.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이었어요. 의미가 있네요. 우리 아주 그럼요. 한국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토 씨는 세계 월드 챔피언 팀이 2개 있는데 그 2개 경기장은 물속으로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는 브라질 축구 챔피언십은 다 미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팀이 좀 고생했어요. 왜냐면 세계 챔피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가 겹쳤어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주 심각했고, 한 8개월 동안은 여기 국제공항이잖아요. 뭐, 유럽 가는 비행기도 있는데 다 취소했고, 아예 공항이 물속에 있었으니까, 심지어 비행기 몇 대도 물속에 있었어요. 그런 영상 많고 그런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뭐,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뭐 펀드레이징 그런 거 좀 하고 기부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도 와 이게는 어마어마 규모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그 12일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200명 되고 사망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 그나마 조금 빨리 움직여서 그리고 동물들도 뭐 되게 대피를 좀 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뭐 대피할 수 있는 동물도 많았는데 제가 기부한 단체들 중에는 이렇게 특별히 동물을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런 구조 이런 노력하는 그 중에서도 그 브라질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세계 그 화제된 이슈 하나 있는데 그거 바로 말 한 마리 스토리예요. 그 카라멜 말. 그 카라멜 말은 일주일 정도 그냥 옥상에 있었어요. 옥상에 그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거는 화제가 내가 보니까 누군가는 거기 구조 뭐 이렇게 보내고 뭐 결론은 헬기 보내서는 그 말을 이렇게 구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도 이 오늘 세계는 진행하면서 이런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네팔의 수잔, 프랑스 엘로디, 브라질 카를로스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구나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세 분도 즐거우셨죠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송년 특집으로 준비한 아듀 차오 나마스테 2024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the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ile you're in town. Later on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hen it snows, ain't it thrilling? Though your nose gets a chillin', we'll frolic and play the Eskimo way.